자, 얼마 만에 이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는지 모르겠구만. 114쪽에 2차 함수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를 보시면 2차 함수는 일단 함수잖아, 함수. 우리가 뭐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정비례, 반비례 이런 이름으로 함수를 살짝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웠죠. 1차 함수. 우리 1차 함수부터 기억을 좀 해보면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긴 모양을 1차 함수라고 불렀더라?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걸 1차 함수라고 불렀었어. 그리고 그때 요 a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더라? 1차 함수에서? 아무도 몰라. 잘 기억해봐. 세 글자. 기울기였어요. 얘는 기울기. 그치? 기억나니? 기울기. 이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이란 말이에요. 직선. 이 직선이 요런 각도로 있는지 요런 각도로 있는지 이 각도를 결정하는 게 A였어요. 맞니, 유나야? 자, 그래서 A가 양수면 요 직선의 방향이 오른쪽 위로 가고,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A는 기울기였고요. 그러면 B는 뭐였게? B. B는 Y 절편이었어요. Y 절편. 야, 절편은 뭐였을까, 지호야? 절편. 뭐를 절편이라고 불렀었더라? 시훈이 아니 절편. 몰라? 유나 절편. 지원이 절편. 그 Y축에 있는 그 숫자? Y축하고 만나는 점이야. 그치? 비슷해. 그치? Y축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전에 1차 함수는 직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직선을 그려보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지점의 값이 2다? 그럼 B가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Y축하고 만나는 점에, 정확하게 말하면 Y축하고 만나는 점에 Y좌표, 이걸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르죠.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나 해서 여러분 좌표 평면에서, 자, 만약에 뭐 이렇게 한 칸, 또 한 칸, 자, 여기 요런 데 점을 하나 딱 찍었어. 여기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요거 지호야, 이거 몇 컴마 몇이죠? 1,2 맞나? 맞을걸요? 얘들아, 우리 몇 컴마 몇 이렇게 말했을 때 항상 앞에 거가 무슨 좌표죠? X X 좌표죠. 뒤에 거가 무슨 좌표죠? Y 좌표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축 X축 Y축 할 때 요 가로축이 무슨 축이야?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죠. 그럼 봐봐, 내가 찍은 요 점은 0,0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어? 여기 도착했을까? 오른쪽으로 먼저 몇 칸을 갔을까? 오른쪽으로 2칸을 가고 그 다음에 위로 1칸을 가서 도착한 데가 여기예요. 그럼 지호야, 이거는 몇 컴마 몇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그지? X축 방향으로 2칸을 간 거야. 오른쪽이나 왼쪽이 X좌표예요. 그쵸? 오른쪽으로 2칸을 갔으니까 2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위로 1칸을 갔으니까 1을 써서 2,1인 거야. 그지? 맞니, 지원아? 자, 그럼 만약 여기가 1칸이라고 할게요. 여기 1칸, 그 다음에 띡 가서 여기다 점을 찍었어. 여기다. 요거는 태현아 몇 컴마 몇일까? 요거. 마이너스 1, 그렇지. 왼쪽으로 1칸, 아래로 3칸을 왔지. 그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쵸? 시윤이 알죠? 잘 몰라? 봐봐, 시윤아. 0,0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앞에 써져 있는 X좌표. X좌표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고, X좌표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 그 다음에 뒤에 써져 있는 요 숫자가 Y좌표거든. Y좌표는 위로 갈 거니 아래로 갈 거니를 얘기해 주는 게 Y좌표.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면 아래로 3칸을 가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1칸, 아래로 3칸을 내려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도착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조금 헷갈린 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지 여기 아까 요거 요거는 유나야 몇 컴마 몇일까? 0,0. 맞아요. 이거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x좌표는 0인 거야. 0, 하고 위로만 두 칸 올라갔으니까 요 점은 0,2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시훈아 여기는 몇 컴마 몇일까 여기? 그렇지.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위아래로 안 움직였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당연히 우리가 함수 단원을 하기 위해서는 좌표 평면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함수의 거의 절반은 그래프거든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좌표 평면에 대해 알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기억하려나? 요거 여기 이렇게 x축과 y축에 의해서 나누어진 4개의 공간을 우리가 4분면이라고 하죠. 4분면. 그래서 여기가 몇 사분면?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죠. 그쵸? 디귿자 순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디귿자 순서로 돌아가는 거고,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 1, 4분면에 찍혀있는 점들, 뭐 이런 거 1, 4분면에 찍혀있는 점들, 요런 점들은 x좌표, y좌표가 둘 다 부호가 뭘까? 둘 다 플러스죠. 그쵸? 플러스. 그래서 1, 4분면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야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지환아 2, 4분면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부호가 어떨까? 마이너스겠죠. 아니, 부호를 말할 때는 그러니까 x좌표의 부호와 y좌표의 부호를 같이 말해줘야죠. 네. 얘가 어떤 거? 얘가 2, 4분면 1, 4, 2, 4분면 2, 4분면 어. 1, 4와 1, 4분면은 다 플러스이고 그러니까 1, 4분면은 내가 말했어. 플러스라고 말했고, 너한테는 2, 4분면을 물어봤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여기서 왼쪽으로 온 다음에 y좌표도 마이너스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이거는 왼쪽으로 와서 위로 올라가야 2, 4분면에 도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 4분면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쵸? 그러면 지환아 3, 4분면은? 3, 4분면은 여기는 그 마이너스 x좌표가 뭐라고?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 x좌표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요. 이거 오른쪽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간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다. 그쵸? 요게 이제 그 중1 때, 중2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러면 1차 함수에서 아까 전에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기울기. 이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배웠는지 기억나니? 기울기. 기울기의 그 수학적인 의미, 기울기의 정의. 자, 기울기를 이렇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x값의 증가량분의, 지환아 졸린 거 아니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구한다고 배웠거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뭐 깊은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우리가 기울기, 그러니까 1차 함수가 2차 함수 단원 하다가 중간중간에 툭툭 나온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1차 함수에서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요, 아까 전에 내가 직선을 예를 들어 하나 이걸 그렸잖아. 그치? 이 직선이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고 여기 지나가고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었고요. 요거는 몇 컴마 몇이죠? 0,2죠. 그럼 유나야, 지금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우리는 두 개를 아는 거지? 아니니? 맞니? 자, 그럼 두 개를 얘기해 볼까? 어디랑 어디를 지나간다는 사실 알아요, 우리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지나가고요. 또 0, 맞아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두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방금 전에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x값 증가량은 뭘 보는 거냐면 x좌표들을 보는 거죠. 그죠? x좌표가 요거는 마이너스 1인데 요거는 x좌표가 0이잖아. x값이 얼만큼 커졌어?
1 커진 거야 1.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으니까 x값이 1 커졌어. 근데 그 동안 y값은 0에서 2가 됐으니까 y값 얼마 커졌어? 2 커졌지. 그러니까 x 증가량은 얼만데? 1인데 그지? x값 1 커졌으니까. 근데 y 증가량이 얼마야? 2야. 그러니까 분모에는 1이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는 얼마 들어가?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합치면 얼마야? 1분의 2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가 몇이구나? 2구나. 그러면 그걸 a 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고. y절편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y절편은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라 그랬잖아. 그럼 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y축하고 여기서 만나니까. 그지? b는 2인 거야. 그러므로 내가 그린 요 직선을 1차 함수의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지금 y는 2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그린 거예요. 응? 요런 게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오케이. 자, 이게 몸풀기였고. 자, 그럼 2차 함수로 가볼게. 2차 함수. 자, 1차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써지는 거라면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으로 써지는 식을 말하겠니? y는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몇 차식이 오는 거야? 2차식이 오는 거야.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모양이 오면 얘가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1차 함수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얘가 1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절대로 얼마면 안 될까? 0이면 안 돼. 그치? 유나 듣고 있니? a가 절대 얼마면 안 돼? 안 듣고 있구만. a가 이게 1차식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a가 0이면 돼야 안 돼. 그럼 x가 같이 사라져 버리니까 a가 0이면 안 돼. b는 0이어도 상관없어. 그쵸? 맞죠?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건데 a는 0이 아니야. 이게 붙어 있어야 정확한 1차 함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2차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도 누구가 0이면 안 될까? a가 0이면 안 돼. x제곱이 꼭 살아있어야 되니까. 지원아 얼마가 0이면 안 돼? 그러니까 a가 0이면 안 돼. b랑 c는 0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a가 0이면 안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다 2차 함수라고 인정되는 거야. 그럼 요거 봐봐. 요거 y는 x제곱 이거 택현아 2차 함수일까 아닐까? 자, 요렇게 생긴 게 2차 함수라 그랬지? 그러면 이거를 y는 x제곱하고 한번 비교해봐. 택현아 y는 x제곱. 자, 이 식에 a, b, c 자리에 얼마를 넣으면 요런 모양이 뿅 나올까? a에 몇 넣었을까 택현아? 너 근해 공식 할 때 a 값, b 값, c 값 하지? 똑같은 거야. 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어. a가 얼마야? 1. 뒤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bc는 얼마야? 0이지. 근데 아까 말했잖아. b랑 c는 0이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0이 아니면 된다. a만 0이 아니면 된다. 지금 a는 0이야 아니야? 0 아니잖아. a 값 얼마라고? 1이라고. 그치? 그럼 이거 2차 함수야 아니야? 2차 함수 맞아요. 그리고 네 눈에 봐도 x제곱이 눈에 보이잖아. 당연히 2차 함수지. 맞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요거는 2차 함수일까 아닐까 이거? 이거는 x제곱이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1차 함수. 1차식이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5 1차식이니까 1차 함수. 그쵸?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처럼 x제곱이 보이긴 보이는데 x제곱이 이렇게 분모에 내려가 있는 거는 2차 함수일까 아닐까? 2차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쵸? x가 분모로 내려가면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1차든 2차든 x가 분모로 내려가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x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2차식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요거랑 또 헷갈려 한다고 또. 근데 쌤, 예. 아니 그 마이너스 x는 왜 안 되냐고요? 그 2차
당연하죠. 우리 지금 2차 함수냐 아니냐 얘기하고 있잖아. 이건 몇 차 함수야? 아 1차 1차 함수지. 그러니까 아니지, 그렇지.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거 y는 2분의 1 x제곱은 어떨까 시우나? 2차 함수일까 아닐까? 맞아요. 그쵸?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얘는 분수인 게 문제가 아니라 x가 분모로 내려간 게 문제인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앞에 개수가 분수인 거고 x제곱은 뒤에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요게 그냥 2차 항이 되는 거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당연히 맞습니다. 그쵸? 헷갈리지 마시고 2차 함수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2차 함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2차 함수들을 좀 배워볼게. 2차 함수 중에 제일 쉬운 2차 함수 두 친구만 배워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이렇게 둘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y는 x제곱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2차식 중에 제일 간단한 2차식이죠. 그쵸? 얘가 2차식은 2차식인데 가장 간단한 2차식. 그러므로 얘가 가장 간단한 2차 함수야. 그럼 요 놈을 지원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좌표들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점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x 좌표와 y 좌표가 한 묶음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 x 자리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걔 짝꿍이 되는 y를 찾으면 돼요. 제일 만만한 0부터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x값, y값을 이렇게 써볼게. x값, y값. 내가 x에다가 0 넣으면 y 얼마 될까? 요 식에 x에다 0 넣으면 0이죠 당연히. 그죠? 0제곱하면 0이니까. 자, 그럼 내가 x에다 1 넣으면 y는 어떻게 될까? 1 되겠죠 1제곱 1이니까 1 되겠죠. 네. 근데 내가 x에 2 넣으면 어떻게 될까? 4 되겠죠 그죠? 2를 제곱한 게 y가 되는 거니까 4가 되겠고요. x에 3 넣으면 어떻게 될까? 9 3을 제곱한 게 y가 되는 거니까 y는 9가 되겠죠. 네. 윤아 알겠니? 자, 그러면 내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더라도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통째로 제곱을 시켜라 이런 말이기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통째로 제곱하면 1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y값은 1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시훈이 이해되니? 그럼 x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떻게 돼, 시훈아? 9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 나는 이 y는 x제곱이라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을 몇 개를 찾은 거예요? 7개 찾은 거죠. 요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점의 좌표 아닌가? 0,0이라는 점인 거야. 이렇게 0,0 이렇게 점의 좌표인 거고 또 1,1인 거고 2,4인 거고 이런 식으로 저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을 지금 7개나 찾은 거예요. 뭐 이거 외에도 내가 얼마든지 숫자를 집어넣어서 더 찾을 수 있지. 그죠? 만약에 지원아 내가 x 자리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x 2분의 1 집어넣으면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y는 4분의 1이 되겠지. 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점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나가는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이 좌표평면에다가 아까 점 찍는 것처럼 따다다다다다다 찍으면 그 점들이 따다다다다다 찍혀서 그게 뭘 만들어내? 하나의 선을 만들어내. 그 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추측해보기 위해서 뭐 다 찍을 수는 없잖아. 점이 무수히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7개만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찍히나 한번 볼게요. 0,0이면 여기 찍힐 거고요. 자, 1,1이면은 1,1 여기 찍힐 거고요. 2,4면은 2,1, 2, 3, 4 여기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3,9면은 여기가 아까 4였으니까 5, 6, 7, 8, 9 요렇게 찍힐 겁니다. 이렇게 3,9. 자, 요렇게 4점 찍었고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1이면은 왼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찍힐 거고 마이너스 2,4면은 여기쯤에 찍힐 거고 그 다음에 3,9면은 또 여기쯤에 찍히겠죠. 이렇게 찍힐 거야. 그럼 지금 찍힌 점들을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어떤 직선은 아니지 일단. 그지? 어떤 느낌으로 찍히고 있어 점들이? 그지? 요런 모양으로 찍히고 있어.
내가 여기 찍힌 점들 말고 더 많은 점들을 다 찾아가지고 찍어보면 결과적으로는요 요렇게 생긴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요렇게 생긴 이게 y는 x제곱의 그래프예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쭉 이렇게 연장돼요. 끝도 없이 이렇게. 이런 거 우리는 포물선 모양이라고 그래요. 포물선.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포물선 모양인데 요 모양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V라기에는 조금 둥글고 그렇다고 또 U라고 하기에는 살짝 뾰족하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거든. 어떤 거? 항아리 중에서도 나는 그 옛날에 그 역사책에서 봤던 맞아. 나는 그게 맨날 생각나더라. 이 모양을 딱 보면 모양이 딱 그래요. 빗살무늬 톡이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이제. 맞지? 그래서 요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중에는 빗살무늬 토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이 y는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걸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요. 아래로 볼록. 이차 함수는 다 어딘가로 볼록하게 생겼는데 그 중에 얘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니네 느낌상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이 어딜까? 어딜 것 같아? 그치? 여기가 뭔가 핵심이지, 그치?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치?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잖아.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제일 뾰족한 지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그래서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몇 컴마 몇이야? 0,0에 꼭지점이 찍혀 있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을 그리게 돼요. 이게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요 놈도 아까 전에 요거 했던 것처럼 x랑 y 자리에다가 점들을 쭉 집어넣어 보면, 자, 내가 x에다가 0 넣었다. x에 0 넣으면 y 얼마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0 넣으면 0 나오겠죠, 그죠? 맞지? 택현아, x에다 1 넣으면 y 얼마일까? 1부터 제곱을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현아 2 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3 넣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호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 1 나올까?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니까? 요게 플러스 1이잖아, 플러스 1에다가 이거 붙여야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 될 거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9 되겠지. 지금도 점을 7개 한번 찾아봤어, 예를 들어. 그럼 이 점들을 여기다 찍는다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0,0 똑같고요.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로 찍히네, 그지?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니까 2, 3, 4 해가지고 여기쯤에 요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9니까 여기가 4였으니까 5, 6, 7, 8, 9 해가지고 요렇게 해고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 찍힌단 말이야. 대충 느낌이 오죠? 그러면 여기도 요렇게 해가지고 요쪽에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찍힐 거고, 2, 마이너스 4 여기 찍힐 거고, 이런 식으로 찍힌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네들을 연결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기는 요런 모양이 생깁니다. 그치?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는 아까 전에 빗살무늬 토기를 어떻게 한 거야? 뒤집어 놓은 거야. 그치? 얘도 어쨌든 포물선이에요. 그죠? 이것도 포물선인데 이거는 유나야 어디로 볼록이라고 말할까? 아까 이거 파란색은 아래로 볼록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당연히 얘는 뭐라고 표현할까? 위로 볼록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택현아 어디 볼록이라고? 초록색이잖아, 초록색. 위로 볼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리고 자, 이 초록색 그래프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겠어요? 여기, 그지? 여기가 똑같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이겠지.
그래서 이 녀석도 꼭지점은 똑같이 어디다? 꼭지점은 0,0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차함수의 그래프는요. 자, 지금 이 파란 그래프도 그렇고 초록 그래프도 그렇고 요 가운데 요 선 있잖아.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어때요? 요 파란 그래프만 봐봐. 파란 그래프만 보면 요 선을 기준으로 요 왼쪽에 있는 거를 요 선을 기준으로 딱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 그래프랑 딱 포개지겠죠?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러지? 요 선을 기준으로 왜 그 데칼코마니 있잖아. 데칼코마니. 스케치북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접었다 딱 펴면 좌우가 똑같은 그림이 나오잖아. 그치? 그렇게 좌우가 똑같은 상태로 우리 뭐라 그러죠? 두 글자? 대칭이라고 하지. 그치? 이 파란 그래프는요, 요 가운데 지나가는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초록 그래프도요, 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역시 좌우가 어때? 대칭이죠. 모든 이차 함수는 이 가운데 지나가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거든. 그럼 그 좌우 대칭을 이루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선 있잖아. 이 선을 이차 함수의 축이라고 불러요. 축. 모든 이차 함수는 다 축을 가져요. 그러면 그 축을 나타내는 식을 축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축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꼭지점이 아까 이 이차 함수의 딱 가운데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 축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꼭지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이 축을 나타내는 축의 방정식을 쓸 때는 항상 어떻게 쓰면 되냐면 x는 한 다음에 요 꼭지점의 x좌표를 갖다 여기다 그대로 띡 써주면 그게 축의 방정식이에요. 모든 이차 함수가 다 마찬가지야. 얘도 꼭지점이 0,0이었죠. y는 마이너스 x도. 그러므로 요 놈도 축의 방정식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나야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설명이 어렵니? 꼭지점의 x좌표를요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띡 쓰면 돼요. X. x는 붙여놓고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 돼요. 얘도 꼭지점의 좌표가 0이잖아, x좌표가. 그죠? 그럼 이것도 축의 방정식은 얘랑 어떨까?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x는 0 이렇게 쓰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중에 배울 함수 중에는 막 꼭지점의 좌표가 뭐 3,1 막 이런 함수들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럼 만약에 꼭지점이 3,1인 이차 함수를 만났는데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 x는 3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꼭지점에 x좌표를 갖다 여기다 그냥 넣으면 그게 항상 축의 방정식이야. 그치? 자,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란 이런 개념인데, 자, 그럼 내가 하려는 얘기는 축의 방정식이 아니라 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이 이차 함수는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중요한 변화. 파란 그래프 먼저 얘기할게. 파란 그래프는 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왼쪽 부분, 빨간 박스 친 부분 있죠? 이 빨간 박스 친 부분은 지환아, 그래프가 요렇게 가잖아요. 네. 우리는 요 방향을 무슨 방향이라고 말할까 보통? 좌표 평면에서. 그러니까 아래로. 아니 여기만. 요 방향. 그러니까 직선으로 말하면 요렇게 가는 방향. 네. 요렇게 가는 방향을 오른. 맞아. 아래. 맞아. 오른쪽 아래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 아래 이렇게 말해요. 1차 함수 때도 그랬어. 그치? 요렇게 가는 걸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거 있죠. 이거. 이거는 오른쪽 왼쪽. 에이? 아니 왼쪽으로 오른 아래로. 다시 잘 생각해봐. 얘가 오른쪽 아래 방향이었어. 여기 오른쪽 아래 방향. 왼쪽 아래. 아니야. 우리는 항상 오른쪽부터 오른쪽 말하고 그 다음에 위냐 아래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는 오른.
오른쪽 아래라고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 위. 이렇게 가는 거는 오른쪽 위라고 말해요. 아, 그치?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가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파란 이차 함수는 아까 말한 축을 기준으로 좌측, 요 빨간 박스 친 부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른쪽 아래 방향, 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오른쪽 아래 방향. 근데 축을 넘어가서 초록색 박스로 넘어가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로 바뀌어. 다시 태켜나 빨간 박스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요? 말을. 오른쪽 아래라고 말하는 거야. 이 방향은 오른쪽 아래. 이렇게 가는 거 오른쪽 아래. 이 방향은 뭐라고? 오른쪽 위. 그치? 자, 그럼 다시 이 파란 그래프는 빨간 박스 안에서는 어느 방향? 오른쪽 아래 방향. 초록 박스에서는 어느 방향? 오른쪽 위 방향. 지호야, 이 파란 그래프는 빨간 박스에서 무슨 방향? 오른쪽 아래 방향. 초록 박스에서 무슨 방향? 오른쪽 위 방향. 자, 그러면 봐봐. 자, 빨간 박스에서 오른쪽 아래라고 했고, 초록 박스에서는 오른쪽 위라고 했잖아. 잘 들으세요. 이게 좌표 평면이잖아요. 좌표 평면에서는 방향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쭉 긋고 이걸 무슨 축이라 불러요? X축이라 부르죠. 그리고 X축에다가 이 끝에다 이렇게 화살표 하죠. 이렇게. 이 화살표 왜 할까요? 무슨 의미로 할까요? 이 화살표. 일로 갈수록 요로 갈수록 누가? 이게 X축이잖아. 요로 갈수록 X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이렇게 X라고 쓰고 이렇게 하잖아. 그지? 자, 좌표 평면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유나야, 이건 뭐지? 이거 Y축이지? 그리고 Y축은 이렇게 위로 화살표 한 다음에 이렇게 Y라고 쓰잖아. 그지?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위로 갈수록 무슨 값이? 자, 방금 요거는 X축이었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이 커져 라는 뜻으로 이렇게 화살표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뭐겠어? 그러면 위로 갈수록 누가? Y값이 커져 라는 뜻으로 요 위쪽 방향 화살표 하는 거야. 그치? 다시 지원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누가 커져? 오른쪽으로 갈수록 13 진짜 아야 꼭지점 야, 오늘 이거 하다 끝나겠다. 야, X값이 커져.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이 커져. 위로 갈수록 누가 커져? Y값이 커져. 지원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누가 커져? 그 X 값이 커져요. 위로 갈수록 누가 커져? Y 값. Y값이 커져. 그럼 봐봐. 자, 이제 합칠게요. 아까 설명한 거랑 합칠게요. 아까 빨간 박스 안에서는 그래프의 방향이 뭐라 그랬죠? 오른쪽 아래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합쳐봐. 자, 아까 오른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X값이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아래로 간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 Y값이 감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빨간 박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빨간 박스에서는. 초록 박스에서는 반대로. 자, 오른쪽까지 똑같잖아. 오른쪽은 무슨 뜻이지, 태현아? X가 증가한다. X가 커져. 근데 위로 가네. 위로 가면 누구도 커진다? Y값도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박스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고요. 초록 박스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해요. 그지? 이제 마지막 이것만 얘기하면 돼. 초록 박스랑 빨간 박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아까 초록 박스랑 빨간 박스는 어떤 선을 기준으로 나눈 거였지? 요 가운데 요 축을 기준으로 나눴죠. 근데 축을 나타내는 식이 뭐였어? x는 0이었죠. 그죠? 자, 이 가운데 지나가는 요 축이 지금 x는 0이라는 축이야. 그럼 빨간 박스는 이 축보다 왼쪽 부분을 말하잖아. 그죠? 이 축보다 왼쪽 부분. 그래서 빨간 박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말합니다. 자, x 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요 중간 센터보다 왼쪽이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뜻이고요. 자, 이 초록색 박스는 그러면 반대로 뭘까? x가 0보다 클 때라는 거예요.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한 걸 이제 정리를 해볼게.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냐면 이게 y는 x제곱의 그래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서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해서 설명한 거야. 자,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x 값이 증가할 때 증가하면 y 값은 뭐 한다? 감소한다가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이때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뭐 한다? y 값도 증가한다가 결론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야. 그치? 자, 다시 봐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야? 무슨 박스냐를 말해주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무슨 박스를 말해요? 빨간 박스. 그치?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빨간 박스를 보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고, x가 0보다 클 때는 그럼 무슨 박스를 보세요? 초록 박스를 보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빨간 박스를 보니까 빨간 박스 안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 그치? 이렇게. 유나야, 이게 어느 방향이라고? 다시 처음부터. 이게 어느 방향? 오른쪽 아래. 그치? 다시 빨간 박스를 보니까 그래프가 어디로 가고 있어?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어. 근데 오른쪽이라는 방향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누가? x가 증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초록 박스를 보니까, 시윤아, 초록 박스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네. 이거 어느 방향이죠? 오른쪽 위 방향이죠. 그러면 x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러면 이 똑같은 얘기를 요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자, 밑에 있는 그래프, 이거 좀 헷갈리니까 새로 그려서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어요. 얘를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한번 불러볼게. 요거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번에도 이 녀석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0,0입니다. 그죠? 꼭지점이 0,0이에요. 그럼 유나야, 축의 방정식은 뭐야? x는 0이에요. 그죠?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세로선, 얘가 x는 0이에요. 그럼 이 x는 0을 기준으로 양쪽에 이제 박스를 그릴 거야. 그죠? 왼쪽에는 빨간 박스를 이렇게 그릴 거고, 오른쪽에는 초록 박스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박스 두 개를 그렸어. 그러면 빨간 박스 안에를 보니까 이번에는 지호야, 빨간 박스 안에서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 뭐라고요? 이게 무슨 방향이라고요? 오른쪽 위로 가죠. 그쵸?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초록 박스 안에서 지환아, 어느 방향으로 가나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 그죠?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그치? 근데 지호야, 오른쪽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누가를 꼭 말해줘야 돼. 누가. x가 뭐 한다?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x가 커진다는 의미. 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 y가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x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래는 뭐야? 아래 y가 감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초록 박스, 빨간 박스를 가르는 기준이 요거였잖아. 그치? 자, 빨간 박스는 이거보다 왼쪽이지. 그럼 여기가 x가 딱 0인 라인이니까 이쪽은 x가 0보다 어떨까? 왼쪽이잖아.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가 x가 0이면 이쪽은 x 값이 0보다 어떤 지점이야? 0보다 작은 지점인가? 왼쪽이니까. 그래서 빨간 박스는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해야 되고 초록 박스는 x가 0보다 클 때라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치? 다 그려놨어. 그럼 이제 결론이야. 결론. 지환아, 네.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에서는 네. x가 0보다 작을 때 네.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될까? 감사합니다. 증가합니다. 잡아. 아이고 0이 없어졌네.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하는 거는 네. 박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색깔 박스를 보세요? 그 빨간색. 빨간 색깔 박스를 보세요. 그러니까 빨간 색깔 박스 안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그래. 그래서 y도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x가 0보다 클 때, 자, 이건 무슨 박스를 보세요? 그러니까 초록 박스를 보세요. 초록 박스를 보니까 x가 X야. 증가할 때 음. y는 감사합니다.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은 상황이 어때요? 다르죠. 아까 전에 위에 그래프랑은 반대입니다. 그죠? 네. 자, 비교해 보세요. 요거랑 비교해 보면 요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네. 증가 감소였지. 그지? 근데 요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증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냐 아니면 위로 볼록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치?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 요거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잖아. 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 차이를 결정하는 건 결국 누굴까요? 얘는 x제곱 앞에 개수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예요. 그죠? 1. 얘는 x제곱 앞에 개수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치? 그럼 느낌이 오지?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양수면. 얘가 그러니까 a가 양수인 애의 대표 주자예요. 아래로 볼록의 대표 주자고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음수. 그치?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고 얘가 위로 볼록의 대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y는 ax제곱이라는 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y는 ax제곱에 해당되는 이차함수 중에 대표 2명을 배운 거야. 첫 번째 배운 친구가 요 자리에 얼마 들어가 있는 친구? 첫 번째 배운 친구, 요 친구. a가 얼마인 친구? a가 1인 친구를 배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a가 얼마인 친구? a가 마이너스 1인 친구. 이렇게 둘을 배운 거야. 그쵸? 그래서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빗살무늬 고기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뒤집어서 위로 볼록.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자, 얘와 얘의 공통점을 보세요. 공통점.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다 꼭지점이 뭐야? 0,0이야. 그러니까 y는 ax제곱의 형태로 써져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꼭지점이 어딜까? 꼭지점이 0,0이야. 이건 공통점이야. 얘네들의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꼭지점이 0,0이면 보너스를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축의 방정식이다. 축의 방정식 뭐라고 쓰라고요? x는 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x는 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요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차이점은 a가 0보다 크면 어디로 볼록이라고?
아래로 볼록, 그치? a가 0보다 클 때가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을 때가 뭐다? 위로 볼록. 이제 마지막 한 개만 얘기하고 이제 설명 끝낼게요. 자,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 하나 얘기했어.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자, 두 번째로 얘기할 건 뭐냐면 얘는 어떻게 생길 거냐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y는 1x 제곱이었잖아요. 이거 y는 2x 제곱을 그리면 어떻게 생기게? y는 2x 제곱. 일단 얘도 꼭지점이 어딜까? 0,0일 거야. 그리고 이것도 양수잖아. 이것도 양수니까 얘도 어디로 볼록할까? 아래로 볼록할 거야. 얘랑 유사하겠지. 얘랑 비슷할 텐데 그럼 뭔 차이가 생길 거냐는 거죠. 2를 곱한다. 2를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프가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y는 2x제곱은 이렇게 생겨요. 폭이 어때? 폭이 더 좁아져요. 왜냐면 아까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y도 1 나왔잖아. 근데 얘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와요? 2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1을 지나갔지만 얘는 1,2를 지나가야 돼. 그럼 1,2를 지나가게 여기를 지나가게 된다고. 그죠? 그럼 그래프가 더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폭이 더 좁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초록색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그리면 이놈도 요 초록색보다 폭이 어떨까요? 폭이 더 좁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폭이 요렇게 좁아져가지고 요런 그래프가 돼. 요런 그래프. 요렇게 된 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 정리하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자, 이차함수에 대해서 가장 초반부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한 번에 쫙 몰아 설명한 거예요. 계속 복습할 거야. 자, 114쪽 한번 봅시다. 114쪽에 여기부터 보면 y는 fx에서 요거와 같이 y가 x의 2차식으로 나타낼 때 얘를 x에 대한 뭐라고 부른다? 2차 함수라고 부른다. 2차 함수.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번. 자, 요거 시윤아 2차 함수 5x x 얘는 뭐예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그럼 유나야 3번은 5x 5죠. 그쵸? 5. x제곱이 살아있잖아. 그치? x제곱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야. 2차 함수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x가 분모로 내려가는 순간 무조건 그냥 탈락이라 그랬어. 그쵸? 그 다음에 5번은 이거는 x가 분모로 내려가지 않았잖아. 이거는 y는 2분의 1x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2차 함수 맞아요. 그쵸? 2차 함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은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는 정도가 아니라 원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죠. 이걸 아까 무슨 점이라 그랬어? 꼭지점이라 그랬죠. 꼭지점 0,0이 꼭지점이라 그랬어. 당연히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아까 봐봐. 여기 요 파란 그래프가 가운데 이게 y축이잖아. 그지?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7번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봐봐 나온다. 그지? 아까 제일 열심히 설명한 거. x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뭘 말할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주는 거야? 박스. 무슨 박스를 볼 건지를 말해주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건 무슨 박스를 보세요? 요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를 보세요. 빨간 박스 안에서는 시윤아 어느 방향으로 가니?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자 지금 빨간 박스를 봤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라는 주장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지? 거꾸로 말한 거야. 이런 걸 판단해내라고 아까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게 대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자 보세요. 여기에 요렇게 얘 혼자 있을 때 얘가 y는 x제곱이라고 생각할게요. 이 그래프가 지 혼자 있어. 지 혼자 있을 때는 얘 자체는 누구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야? 지호 잘 들어. 요거 자체는 누구에 대해 대칭인 상태야?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잖아. 얘 혼자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자, 이 빨간 그래프도 지 혼자 있을 때는, 빨간 그래프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얘 스스로 요거에 대해서 어때요? 대칭이에요. y축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y축 대칭 상태고, 얘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y축 대칭 상태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혼자 있는 거 말고 얘랑을 비교하라는 거지, 그치? 요 파란 그래프랑 빨간 그래프는 서로 요 선에 대해서 어때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잖아, 이렇게 대칭 서로. 유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파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는 서로 간의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이 주장은 어때? 이거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 혼자 있을 때는 y축 대칭, 얘도 지 혼자 있을 때는 y축 대칭이지만 서로 간에는 x축 대칭이다.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되, 틀렸지? 얘가 아래로 볼록한 거고 얘는 위로 볼록한 거였죠? x.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5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2-1번을 한번 보면 2-1번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식으로 세울 수 있어. 충분히 한 개 300원인 사탕 X개래요. 그러면 가격이 뭐겠어? 한 개 300원짜리를 X개 사면 300X 아닐까? 그치? 그럼 Y는 300X라고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그럼 이거는 유나야 2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쵸? 2차 함수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지호야, 우리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었더라? 둘 중에 뭐지? 파이 r 제곱이야. 그러면 반지름이 x라 그랬으니까 r 말고 뭘 넣어야 돼? 네가 방금 이 파이 r 제곱이라고 말했지. 파이 r 제곱에서 r이 뭐야? 높이가 어딨냐 원에? 반지름이 r이 반지름이야. r이 반지름일 때 파이 r 제곱으로 넓이를 구하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이 뭐래? x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r 자리에 뭘 넣어야 돼? x를 넣어야 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파이 x 제곱. 그게 원의 넓이지. 그럼 그걸 y라고 했으니까 y는 파이 x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맞니? 이거는 2차 함수일 거 아닐까? 맞아요. 파이는 숫자지, 숫자. 상수니까 이거 2차 함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1번은 뭐 하라는 문제일까요? 3-1번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2라고 하는 건 x자리에 2를 어떻게 해라? 대입해라 이런 말이죠. x자리에 2를 대입해라. 그러면 f2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f2는 자 마이너스 붙여놓고 2를 제곱한 다음에 빼기 3 해놓고 3이랑 x랑은 어떻게 된 상태였다? 곱해진 상태였다. 그지? 곱하기 다시 살려주고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요 앞에 게 요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자 이렇게 둘이 곱해져 가지고 마이너스 6이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1이에요. 얼마니? 마이너스 9. 그치? 마이너스 9. 자 그럼 2번처럼 2f1 이렇게 써있는 경우에는 f1부터 구한 다음에 f1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2를 곱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f1부터 구할게요. f1. 자 그럼 요건 x자리 1 넣었다 이런 말이야. x자리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 거 마이너스 1이고요. 요 가운데 것도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이 문제의 답은 거기다 2배 하는 거니까 그치? 2배 여기다 2배 해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맞죠? 이런 문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서 116쪽이랑 117쪽 내용도 설명을 좀 전에 y는 ax 제곱에 대해서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16쪽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우리 117쪽에 있는 2-1번, 3-1번 두 개만 하고 마칠게요. 자, 117쪽에 2-1번 봐봐. 아까 설명을 잘했으면 충분히 다 찾을 수 있어. 아래로 볼록 찾으래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면 아까 y는 ax 제곱이라고 썼을 때 a 값이 뭐인? 양수인. 아래로 볼록이 양수였어, 그지? a 값이 양수인 거 다 고르란 얘기잖아. 그럼 누굴 고르면 돼? 디귿하고 리을을 고르면 되겠죠, 그죠? 디귿하고 리을을 고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 고르라 했죠. 우리 아까 전에 이 얘기 했잖아. 이거 어디였지? 얘하고 서로 x축 대칭이라 그랬지. 얘네 둘이 서로 x축 대칭이 되는 것은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얘네들이 또 대칭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x축에 대해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a 자리에 들어간 숫자가 부호만 반대인 거. 부호만 반대인 거.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처럼, 그치? 요런 마사랑 풀사 이런 애들이 서로 x축에 대해 대칭인 거야. 폭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고요. 폭이 제일 그러면 넓은 걸 찾으려네. 기역이 제일 넓을까? 디귿이 제일 넓을까? 리을이 제일 넓어. 리을이. 4분의 1이 제일 작은 거 아니야? 우리 아까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다 그랬잖아. 클수록 폭이 좁다 그랬으니까 폭이 넓은 걸 찾으려면 제일 절대값 a가 작은 애를 골라야 되는 거야. 제일 작은 애. 그러니까 리을이 제일 작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여기 3-1번은요. 요 놈의 그래프가 2,12를 지나갑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그래프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갑니다 하면은 다 뭐 하는 거였더라? 대입하는 거였어요. 대입. 그치? 다시 어떤 그래프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갑니다 하면 뭐 하는 거라고? 대입하는 거야. 대입할 때는 당연히 지호야 2를 누구 자리에 넣어야 돼? x 자리에 넣고 12를 y 자리에 넣어야 돼. 그러면 대입하면 12는 a 곱하기 자 2 제곱하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a는 몇이야? a는 3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치? 요런 겁니다. 아쉽다. 118까지 하고 싶었는데. 자, 그래서 숙제는 114부터 117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워크북에서는 48쪽 요 한쪽만 한번 풀어봅시다. 워크북 48쪽. 2차 함수부터는 이제 여러분 암기를 잘 해줘야 돼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꼭 외워줘야 되는 거 계속 수업 시간마다 정리할 테니까 잘 외워나가면 됩니다.